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로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어제 당원촌에서 아주 이상한 문제아들하고 토크를 했어요. 유튜브 방송 토크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아직도 정말 이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전혀 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이재명의 지금 오로지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지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뭔만 관심이 있느냐, 본인 목숨만 살리면 된다, 요렇게 작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말이죠, 이 이재명이 사퇴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내가 내려갈 것 같으냐,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정진상, 지금 이제 이 정다동에 힐튼 호텔 지은 거, 이게 이제 많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사건이 이제 백현동 다음으로 또 비중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자, 검찰에서요, 이 베지트 종합건설 관련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계속해서요,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측, 즉 성남시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던 이 공직자들, 그게 시 직원들이죠. 시청 직원들. 그 다음에 베지트 종합건설의 관계자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이 성남시청 직원들 그 전부 비서실에서 아예 베지트 종합건설을 시행사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는데 우린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실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황모 씨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정진상과의 아주 깊은 신뢰관계가 아주 압도적으로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정진상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도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 내 비사법 리스크죠.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최근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은 그랜드 슬럼까지, 지금 탈당 그랜드 슬럼까지 지금 받은 게 아니냐, 이룬 게 아니냐, 이러한 조롱조의 이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인정의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당 사무처 요원이 지금 방심위에 최근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언론 장악 시도라고 또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서 뿌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주 강경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고민정이 이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 대변인도 참 수준 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무식이 탄로났어요.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강욱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최강욱이가 드디어 또 이제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최강욱이 말이죠, 김명수가 봐줘갖고 임기 내내 4년 내내 배지를 달고 있는 이 무식한 뻔뻔스러운 최강욱인데요,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근데요, 이거 내년 4월이면 국회 끝나잖아, 임기. 이미 2심까지도 말이죠, 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김명수가 이거를 끌고 앉아서 질질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명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좀 제고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말이죠, 24일 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있고, 그리고 또 민영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영배도 또 여기에 출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관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한테 아부 충성, 정말 목불임견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각에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내가 내려가냐? 절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인데요. 당내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당내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굳이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같은 당원으로서 용납되지 않는다. 항상 뭔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대표 뭐만 있으면 내려오고 하는데 그분들부터 권한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그 순수성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런다고 내가 내려가냐? 내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 이 방송을 듣고 있던 당원들이 손뼉을 치면서 또 환호하는 양상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것이죠. 여기에 이어서 임세헌이는요,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나?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지에잇 발언 등 촉감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이게 바로 대선 불복종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 문재인 때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 문재인이가 이 가짜 뉴스만 계속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윤 정권이 1465일 남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겠다. 와, 참 이 정도를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당원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듣고 있고 즐기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뒤에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 앞장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요. 사이다 김 빠졌다. 맹물이 됐다. 이재명 다음이 사라졌다. 기득권에 포섭됐느냐. 이런 지적들 충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때가 있는 거다. 최근에는 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나. 통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혁신, 개혁을 해 나가겠다. 이 얘기는요, 개혁을 앞장서가지고 이제 개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혁을 앞장서가지고 반명계들을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개혁을 앞세워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조끼를 더 단단히 입겠다는 의도하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자유우파에서 대대적으로 비판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픽업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은요, 이 개딸들에 대해서만 또 이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수박수박 하지 말자고. 이 얘기는요, 면피하기로 하는 발언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영배, 선은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이런 강성 친명의 인사들을 대거 추진시킨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친명들을 갖다가 앞세워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갖고 비명계의 공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즉, 친명계들이요, 비명계를 때려달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인하는, 그렇죠? 이 선동을 이 선동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영배도 말이죠. 뭐라고 또 아부하고 있느냐.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이러면서 저도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다.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때가 왔다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 혁신 요구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분출이 된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의총에서 나왔던 혁신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혁신하고는 질을 저는 달리한다. 예. 이 박강원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재창당 각오로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박강원 출신도 이제 비명이 아니겠습니까? 즉 친명 쪽에서 얘기하는 이런 혁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친명들을 대거 동원해갖고 이재명식 혁신을 밀어붙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비명계에 대해서도요, 이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비명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명계에서는요, 우선 혁신기구 출범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밑에서는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민주당 내부 친명계들의 이 반명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죠.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캐나다 교포 한 명을, 이 투자자로, 밀어 넣어가지고, 외국인 대우를 받게 해서, 이 대부료를 갖다가 1.5% 수준으로 낮춰준 거. 이게 이제 큰 특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가족 호텔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가족 호텔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대규모, 이 호텔로, 5성급 호화 호텔로 또 이 조건을 갖다가 변경해 줬어요. 이런 것들도 큰 특혜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이미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사업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신문으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구 동성으로 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근 비서실에서, 즉 정진상이가 이거는 이 베지트 종합건설에 이러한 특혜를 주는 걸로, 그리고 이 베지트 종합건설을 시행사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회계과 직원들 4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베지트 종합건설은요, 이 자본금이 그야말로 1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호텔 공사비는요 2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새우가 이 고래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요, 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실에서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놓고 결제를 독촉하니 어쩔 수 없이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시에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계약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비서실에 전했는데 정진상이가 비서실장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수의계약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요, 이 비서실 정진상이가 결제를 압박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모 씨, 그러니까 이제 베지트의 최대주가 이 황 씨인데, 이 황 씨가 정진상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황 씨는요,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피의자로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10월에요, 정진상의 지시로 차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성남FC에 30억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을 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는요, 이 베지트가 호텔 대부 계약을 맺기 직전 2015년도 8월에 베지트에 4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캐나다 국적 한국인 나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 씨는요, 베지트 지분의 30%를 획득한 뒤에 베지트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성남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서 대보료를 대폭 감면을 해준 것도 또 특혜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베지트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모두 수의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정씨 측 변호인은요, 정자동 호텔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없어서 아직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바로 이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베지트 직원들이 지금 이제 중앙일보 취재에 응해서 한 얘기인데요. 호텔 추진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혜택이 많았는데 회사 수뇌부가 정진상 비서관이 해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지트 종합건설의 이 황모 대표가 2013년도부터 성남시에 호텔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실제 인허가까지 받아내서 작년 11월에 호텔을 준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 녹지로 묶여있던 부지가 일반 상업 용지로 변경이 되고 당초 가족형 레지던스 호텔에서 5스타의 특급 호텔로 바뀌는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지트가 30년간 토지 임대 후에 원한다면 매입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권까지 줬는데 이거는 당시 의회에서도요 전례 없는 특혜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대목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요 이 베지트 건설 직원들은요 아무도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진상 덕분에 1억 원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당 부지가 워낙 금싸라기 땅이라서 내부에서도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유가 정진상과 황 대표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얘기인 즉슨 그러면 황 대표하고 정진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황 대표는 말이죠. 당시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이 부사장인 안태준의 소개로 정진상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황 대표와 베지트 외에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는 주로 성남시에서 연구 용역 일감을 많이 받아왔는데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업체 사내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 대표하고 이 안태준 전 부사장이 먼저 친해지고 나중에 정진상이가 바로 황 대표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이 황 대표하고 정진상의 관계를 밝히면서 의혹을 풀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도 말이죠. 이제 백현동 수사가 이제 사실상 끝나가면 결국은 본격적으로 정진상과 이재명의 소환. 백현동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백현동도 남은 게 정진상과 이재명 소환만 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자동 이 힐튼 호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진상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만 소환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 청와국 관련인데요. 이 청와국이는요 이미 2020년도 4월에 SNS에다가 이동재 채널A 기자 이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1심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아주 희한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최강욱이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은 맞다. 그런데 목적이 비방 목적이 아니다. 이 비방 목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무죄를 판결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로 항소를 했고 법원은 이 최강욱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늘 7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또 하나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이게 SNS에 올린 게 아니라 똑같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 내용을 갖다가 2020년 3월 31일에요. 정봉주 TV 유튜브의 채널에 나와서 똑같은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 대표한테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한테 협조를 해라. 협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만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이철 다 풀어주겠다. 요렇게 발언했다는 것이 바로 최강욱의 이 주장입니다. 정봉주 TV에서 한 내용.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2020년 3월 30일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요.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당시에 2021년도 11월하고 그리고 금년 1월 두 차례 걸쳐서 경찰에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거 경찰에 쭉 고소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최강욱의 경우에는요, 용인 동부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거지가 또 용인이래요. 그래 용인 경찰서로 이제 넘어가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그동안에 수사를 쭉 해오다가 바로 그제가 되겠습니다. 23일 날 최강욱을 갖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 황희석의 경우에는요, 주소지 재판관할권이 있는 강동경찰서로 이관이 돼서 이번 주 내내 이제 강동이니까요, 동부지검으로 이제 이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용인 동부경찰서는 이제 관할이 수원지검이니까 수원지검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지금 사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미 1심 재판은 잘못됐다. 이게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허위 사실은 맞는데 명예훼 비방 목적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비방 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게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인 판례인데 이런 이 좌파들의 판결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수원지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강하고 이 황희석의 경우에는 이제 동부지검. 여기에서 이건 반드시 불구속 상태, 구속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요. 불구속 상태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질, 불구속 상태로 해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고민정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어제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다. 이것이 언론 장악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 아무개 신보과장이라는 당직자가 전체 회의는 방송통신심의회 회의 전체 회의 5차례, 그리고 방통심의 소위에는 9차례 참석한 게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 언론 장악 시도다. 이렇게 이 최고위에서 발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미디어국에서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놔갔고요. 고민정 의원의 이 헛발질, 참석도 방청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지금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고민정 의원의 생트집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방시민을 면밀히 살피겠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방시민을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도 민주당이 비로소 정신 차린 날이 될 것이다. 옳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뉴스만 전해드리고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 송영길, 코인 사건, 김남국, 그리고 최근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부천시 의원들이 전라남도에 가서 연수를 받다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이 직원들, 여성 직원들을 갖다가 성추행, 성폭행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이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사고치면 탈당한다는 공식이 이제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민주당 당 관계자가 직접 한 얘기인데 성추행범까지 징계 회피를 위해서 탈당하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탈당 그랜드 슬램이 완성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런 모든 범죄, 성범죄, 도법, 그 다음에 욕설, 허위사실, 이거 이재명이가 온 몸에 안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 코인도 지금 이재명이 엮였다. 연루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모든 민주당의 문제는 바로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재명이를 빨리 아웃시키는 길밖에 민주당이 살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협치에 살 길은 없다. 요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